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현재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들도 채용을 안 하니 명문대 문과 졸업생들도 힘든 시절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취업이 많이 힘들죠. 취업이. 그러니까 일할 곳은 있어요. 일할 곳이 있는데 일할 데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나 좀 양질의 일자리, 괜찮은 회사 일자리가 안 나와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일단 취업이 잘 되려면 뽑는 곳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채용하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채용하는 곳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중견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예전처럼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은 들어가기 쉽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이 빡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과생들은 정말 좀 답이 없죠, 이게. 문과생분들은. 네. 문과가 뭐예요? 이제 문사철이라 해가지고 뭐 언어학과 있잖아요. 뭐 국문학과, 영문학과, 일문학과, 중문학과. 네. 보통 요거하고 이제 경영경제, 상경계열 이쪽하고 뭐 문헌정보학과, 뭐 철학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좋은 대학교 이제 문과 나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네. 원래 문과는 뭐 하려고 가는 겁니까? 사무직 가려고, 사무직. 대기업, 중견기업 사무직 가려고 하는 건데 요즘 보면 사무직 채용을 잘 안 하죠. 요즘에 뭐 중견 대기업도 사람 뽑긴 하는데 사람 어떻게 뽑냐면요. 순수 문과생들 안 뽑고 공대생들 뽑습니다. 여러분, 이 대졸 공채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사무직이 있고 사무기술직이 있습니다. 점점 기업들이 어떤 분위기냐면 사무직은 안 뽑아요. 순수 사무직은 안 뽑고 사무기술직을 뽑습니다. 사무기술직.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거진 다 대졸 공채 보면 사무기술직 파트만 뽑고 사무직은 안 뽑아요. 예. 그럼 사무기술직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보통 공장 가면 뭐 이제 R&D, 연구개발 부서, 그리고 생산관리, 생산기획, 그리고 품질관리, 품질보증, 설비관리, 전기제어 이런 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학적 어떤 지식을 요하는 그런 파트. 그런 파트의 사람들만 채용을 하고 사무직은 채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들이 요즘에 대기업 뚫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또 어디냐? 금융계통이에요. 금융계통.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있죠. 메이저급 은행. 근데 요즘에 은행은 오히려 사람을 이제 뽑는 게 아니라 줄이고 있어요, 이게. 예. 그 은행 지점은 점점 폐쇄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죠.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만한 게, 뭐, 은행이 사실 딱히 필요가 없어요. 은행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은행 창구가 필요가 없죠. 왜냐,
웬만한 어떤 그런 은행 업무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랑 스마트 어플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통장도 그 스마트 통장 해가지고 예, 그 종이 통장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 통장으로 몇 개 만들었어요. 예금 통장을.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출도 굳이 은행 방문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 든 어르신 말고는 사실 은행 방문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툭 까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일자리가 많이 필요가 없죠. 아니면 뭐 문과생들이 취업 안 되면 뭐 석사 박사 따가지고 교수. 요즘에 서울대 박사 따고도 교수 안 되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근데 무슨 교수야? 요즘 박사학위 따도 아무도 뭐 인정 안 해주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박사학위 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학교에서 교수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 요즘에 대학교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과생들 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취업 준비하냐면 이제 전문직 시험 있죠. 예, 뭐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뭐 감정평가사, 노무사, 뭐 이런 시험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로스쿨을 간다거나 법학 전문대학을 가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보통 공무원 시험을 가장 많이 준비해요.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한 분들은 대부분 문과예요. 거의 다 문과예요. 예. 근데 앞으로 문과는 제가 봤을 때 나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사실 문과생이 하는 일은요, 굳이 명문대 안 나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재방송에 이제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합니다. 이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다고. 자기 하는 업무. 막상 우리 일하는 은행 들어오려면 스펙이 좋아야 되는데 막상 스펙 좋아도 은행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인 머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과 나오면 점점 힘들 겁니다. 네, 점점. 뭐 명문대 문과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뭐 일반 뭐 지방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 대학교 졸업자만 따면 어떻게 뭐 취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통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 채용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직원 채용하는 대신 자동화 설비에 투자했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왜 자격증을 안 쳐주는지 아세요? 이 자격증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격증 인플레이션 이게 너무 심합니다. 인플레이션. 그 자격증 인플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 그겁니다. 나도 이 자격증 힘들게 땄지만 나랑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따기 힘들어요. 근데 힘들게 고생해 땄어요. 근데 따면 뭐합니까? 나 같은 전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이게. 근데 그 중에 전기 쪽 일하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아. 요즘에 뭐만 하면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곧장 일자리 뭐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뭐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예. 그냥 자격증 있으면 이제 선임 자격 부여받는 거지. 일을 더 빨리 깨우치고 그런 거 아니죠. 어차피 내가 현장 가서 일 배우면 그 새로 다시 배워야 돼 이게. 지금 사람 채용하면 큰일 난 세상. 큰일 난다기보다는요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아마 제조업을 운영하신 분이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많이 쓴다고 돈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제조업으로 우리가 뭐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제 중국 이제 제조업이 워낙에 많이 커가지고 사실 이제 국산이 그렇게 좋다고 말을 못해요. 예. 중국제가 옛날보다 품질이 안 좋다 이런 말도 못해.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게. 예. 특히 이런 부품이나 어떤 소재 같은 만드는 것들은 사실상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가격은 더 싸요. 누구 이용하겠습니까? 옛날처럼 전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파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예전에 왜 메이드 인 코리아 파워가 셌을까? 잘 만드니까. 이렇게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 말고는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만드는 곳이 많아요. 거기 한국 건 더 비싸 이게. 당연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싼 걸 찾겠죠. 그럼 어느 거 쓰겠습니까? 중국 거 쓰겠죠 이게. 그래서 무조건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만들면 많이 팔리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고만 많이 쌓입니다. 재고 많이 쌓이면 적자가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올해 그 작년 대비 물량이 감소한 곳이 많을 겁니다.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건 뭐냐면 예전보다 주문을 적게 한다는 거죠. 우리 제품이 적게 쓴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년에 한 뭐 팔레트 500개 나갔다고 치면 올해는 한 350개 나가는 거야. 150개가 준 거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조업 중에서 작년보다 물량이 많은 곳은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물량이 대부분 줄었을 겁니다. 물량이 줄었는데 뭐 직원들 임금이 더 챙겨준다고 더 많은 거 생산할 수 없습니다. 괜히 생산했다가 안 나가면 재고로 쌓입니다. 그러면 악성 재고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네. 많은 중소기업 오너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시장성이 뭔가 커진다거나 일이 많아질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사람 뽑아 쓰는 것보다는 사람을 대신하시는 것들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팔아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효율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효율. 어떻게 하면 나가는 돈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적게 쓸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좀 많은 기업들이 몰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야. 대기업도 왜 대량 채용 안 하겠습니까? 옛날처럼 많이 뽑아서 일을 시킨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고 기업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 증가하고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도체는 호황이 나지만 제 스마트폰 죽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지금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삼성전자 이제 모바일 사업부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왜 안 좋겠어요? 모바일 사업부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돼. 근데 생각처럼 잘 안 팔려. 여러분 뭐 스마트폰 뭐 리뷰한 유튜버들 보면 막 혁신에 뭐 삼성전자 엄청 좋아졌다 얘기하지만 막상 구입한 사람 얼마 없어 여러분. 잘 만드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 스마트폰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전모니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 보면 스마트폰은 좀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저무는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바꾸고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야. 왜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어차피 그 전에 쓰던 폰도 크게 문제 없거든. 그럼 계속 오래 쓸 거 아니야. 거기 경기도 안 좋고 스마트 바꾸는데 우리가 큰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 점점 신제품 나올수록 스마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 스마트 만든 부품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바꾸려면 또 비싼 요금제 써야 돼요. 부담스럽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비싼 돈 주고 살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쓰는 폰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 바꾸죠 이게. 예. 스마트폰 매장 가도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안 사요.
아이폰도 안 사요, 여러분. 아이폰도 그 매장 가면 사람들이 만져보기만 하지 안 삽니다, 이게. 안 사.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아이폰도 이제 막 무조건 예전처럼 막 신제품 나온다고 사주고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 예. 진화를 버린다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이제. 예. 그 진화를 버린다기보다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더 이상 이제 뭐 디자인 변화나 그 시스템 변화를 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올 만큼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바꾸기 힘들어. 그래서 계속 카메라를 올리고 이제 뭐 배터리 성능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삼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뭐 폴더블 폰 있는 게 두께 줄이고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거. 중간에 뭐지? 이 주름 없애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맞잖아 이게. 그래서 거기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더 이상 이제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봐. G 폴드 좋죠. 근데 이걸 돈 주고 바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G 트라이폴드 좋다 이거야. 근데 380만 원 되는 폰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폰 뭐 획기적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정도 가격이면 씨 최고 사양 컴퓨터를 뽑을 수 있는데. 근데 아이폰도 거의 안 변합니다. 아이폰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아이폰 17 변화? 아이폰 15하고 다 디자인 차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 더 못생겼어, 솔직히 말해서. 아이폰도 못생겼습니다. 나 아이폰 그 17 이쁘다는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프로 이쁘다는 거, 뒤통수 넓은 거. 엄청 넓거든, 이게 실제로 보면. 뒤통수 넓들이게 나와가 그게 뭐가 이쁘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가스오브 렌즈도 아니고. 저도 아이폰 쓰거든요, 저도. 내게 더 나아. 솔직히 말해, 뒤통수 보면. 아이폰 15 쓰거든요. 더 못생겼어, 이게, 뒤에서 보면. 실물을 보면 더 못생겼다니까? 실물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막, 그 스마트폰 리뷰하는 그 유튜버들이 막 예쁘다, 뭐, 네이지 낸다고 하는데, 개뻥이야, 개뻥. 이 실물을 봐야 돼요. 실물을 보면, 그런 생각 팍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만져봐요. 뒤통수 만져보면, 넓다, 너무 튀어나왔는데, 이 말을 한다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을 보는 거 차이가 정말 커요, 이게, 진짜로.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이 예전처럼 뭐 일이 바쁘고 뭐 공장이 바쁘게 돌아오고 이런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제 공장의 대표님께서 뭐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직원을 더 쓴다거나 막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채용 시장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